메르켈 총리가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아픈 질문도 했어요. 41%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는데 그러면 그 반대 유권자들은 어떻게 설득하실 겁니까? 이제 이렇게 이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강경화 장관이 딱 받아가지고 41%로 당선이 됐지만 지금은 80%가 넘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습니다. 해가지고 메르켈 총리가 깨갱. 85%.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KSOI는 85%. 네. 83%. 리얼미터는 76%. 네. 그동안에 이런 모습 잘 못 봤어요. 강경화 장관의 역할이 무척 큰 것 같아요. 이번에. 예. 그리고 늘 대통령은 우리말을 영어를 설사 잘해도 우리말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늘 통해 붙는데 순간순간적으로 완벽하게 영어로 대화가 되는 장관이 통역 이전에 자기 얘기를 해버리면 대통령 생각과 똑같은 그럼 일단 한 단계 건너뛰잖아요. 그렇죠. 그럼 빨리 소통이 되니까 상대국 정상들도 편하고 그렇죠. 거기서 자기 판에 국제 경험을 근거로 했고 자기 얘기도 하고 그런 게 아주 티나지 않지만 늘 대통령이 있는 옆자리에는 그 은발에 멋진 모습을 휘날리면서 그렇죠. 예. 강경화 장관이 있었던 게 큰 힘이 되잖아요. 그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손실이다. 예, 아니 우리는 너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유엔 무대에서 국제 무대에서 하셨던 분이 이제 국내에 와가지고 첫 외교부 장관이 됐다니까 아유 우리는 이분이 없으셔가지고 우리 너무 큰 손실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약간 훈훈한 대화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워낙 국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국제 회의나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강경화 장관의 리드를 굉장히 많이 했죠. 예, 가장 큰 성과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그렇죠. 동의를 구해냈다. 그렇죠. 예, 그게 있고요. 근데 이제 워낙 이 G20은 경제 관련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공동성명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의장국 권한으로 기자회견까지 별도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반도 이슈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무대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숙제를 좀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북한과 중국을 설득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그렇죠. 이것은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과제죠. 예. 아니 9년 동안 그렇게 켜켜 묶여왔던 게 완샷을 어떻게 딱 털려요. 그러니까요. 뭐 이 폭탄 좀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 최근일 평론가님. 네. 성공적 데뷔의 1등 공신 누구로 뽑죠?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요? 꼽겠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김동연 경제부총리인데 그래서 별명이 생겼어요. 이 좌경화 우동현. 오. 네. 사실은 이게 그럼 정부가 좌경화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네. 좌경화. 아니 우경화가 먼저 좋잖아요. 우경화 됐다는 거예요? 우경화됐죠. 왜냐면 좌측 반발치고 오른쪽으로 하나 도는 우경화도 이상. 좌동현. 둘 다 안 되겠다. 자, 어쨌든 오늘 아침 조간에는 다 이제 일제히 이 좌경화 우동현 이렇게 뽑고 있는데 그래서 굳이 그걸 한자로 썼군요. 근데 읽으니까 똑같네요. 그런데 이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역할이 너무너무 이제 큰 부분에서도 그렇고 굵직하게 또는 세세한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G20에 우리가 조금 이제 북핵 문제 때문에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는 바람에 거기에 좀 다 이렇게 매몰됐던 안타까운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G20은 원래 경제 이슈가 핵심이 되는 이 국가 정상들의 모임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경제 장관들이 모이는 모임으로 G7에서 시작을 했다가 G20 정상회담 이렇게 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기후협약 때문에 좀 미국의 트럼프가 왕따가 된 게 현실이에요. 프랑스 세계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겠다 선언했잖아요. 사실 이거 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북한의 미사일이 트럼프를 좀 살려줬다, 건져줬다. 이 세계적인 매질을 당하는 채찍을 맞는 상황에서 문매를 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이거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바람에 이슈몰이를 했어요. 지난해 7월서부터 김정은 북한과 이게 아주 한라인을 갖고 교류한 게 이런 작전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러시아 스캔들로도 지금 뭐 공지에 몰렸지만 사실 좀 북한이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네네.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티나진 않았지만 이번 그 G20에서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상당히 이제 밀착 행보를 보이면서 경제 이슈들을 풀어내기. 왜냐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기축 통화들이 있잖아요. 예. 달러나 엔화나 그렇죠. 지금 위안화도 기축 통화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유로화도 있고 이런 환율 문제, 금리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상당한 이제 물밑 행보를 보였다. 그래서 경제는 이 김동연 부총리가 잡고 예. 그리고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정상 외교의 이제 재복원 이 부분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노력이 가장 컸다.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기도 했는데요. 메르켈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국민의 41% 지지를 받고 당선됐는데 지지하지 않는 나머지 유권자는 어떻게 끌어안을 생각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사례를 들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종의 모범답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보충 답변 나섰습니다. 강 장관은 메르켈 총리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라면서 발언 기회를 얻은 다음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41%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지만 취임 이후에는 국민적 지지율이 80%를 웃돌면서 사실상 국민 통합에 성과 내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도발적 질문으로 아마도 강 장관도 그리고 이걸 보도한 기자도 그래서 제목도 이제 도발적인 제목이 아니라 도발적인 질문을 했다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게 도발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궁금한 거라고 봐요. 강경화 장관은 이제 41%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래? 이런 도발로 보고 무슨 소리냐. 80%는 이미 통합됐어. 라고 이제 수행하는 장관으로서 대통령 자존심을 세워준 건데 저는 이건 통역 과정에서의 어떤 뉘앙스 때문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함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 기사당 연합 지지율이 30%대예요. 항상. 예. 민주당은 50%대고 메르켈 본인 지지도 40%대예요. 예. 좀 이렇게 떨어지면 30대 후반, 높아지면 40대 중후반.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정상을 도발할 정도의 지지율이 스스로 못 돼요. 예, 상황적으로. 오히려 이제 독일은 일당이 휩쓰는 구조가 안 된단 말이죠. 예. 항상 이 정도 지지율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파 정당이죠. 중도 우파. 중도 우파라고 해봐야 우리나라 진보 정당보다 더 진보적인데. 어쨌든. 그래서 연립을 하고 연정을 하면서 항상 고민이 그거 나머지 정당 지지자를 어떻게 포섭할 것인가. 항상 고민일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인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는 물어본 거라고 봐요. 예. 당선은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포섭하냐. 정상 대 정상으로 궁금한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거를 도발할 이유가 없다. 도발로 해석했는데 중간에 통역한 분이 이제 그냥 드라이하게 전달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 쪽에서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혹시 나중에 통역한 분에게 그 뉘앙스를 정확히 물어서 나중에 메르켈 총리하고 단독 정상회담을 한다. 그럼 저는 이 주제를 굉장히 재밌어 할 거라고 봅니다. 허심탄회하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도발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요. 그게 맞죠. 앞뒤를 잘 생각해 보면 왔는데 41%인데 나머지 어떻게 할 거야? 도발할 의미가 뭐 있습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안 되는데. 자, 다음 주는요? 네, 두 사람 만나는 자리 바깥에서 교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나가서 담장 사이로 교민들과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도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100여 미터를 함께 걸으면서 교민들과 인사했는데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말에 따르면 독일 총리실 관계자도 이런 장면은 처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메르켈 총리가 환대했다라고 합니다. 교민들이 느끼는 감상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국내에 있으면 잘 못 느끼는데 대통령이 와서가 아니라 그런 지나가는 과정을 겪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지나가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한국에 다시 배워야 된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뿌듯한 상황인 거죠. 어떤 감정을 교민들이 느끼는지는 저희가 한번 따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꼭 독일뿐만 아니고. 사이드인데 강경화 장관의 인기도 여기는 오늘은 없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현지에서. 동포 간담회 하는데 그 대통령님 계실 때는 전부 대통령께 집중하시더니 교포들이 이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사진 촬영 장소로 이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는 전부 강경화 장관한테 와서 사진 찍는다고. 현지에 올라온 클립들을 보니까 강경화 장관이 인기가 대단하더라고. 인기도 대단하실 뿐만 아니고요. 실제로 직접 같이 일 처리하고 하시는 걸 옆에서 보면 대단히 매력적인 분이시더라고요. 일 처리를 매력적으로 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며칠 안 돼서 바로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으로 갔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전에 합의하고 협의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았는데,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강경화 장관 두 분이서 각각 파트너가 안보실장은 저쪽 안보부 장관, 그리고 외교부 장관은 저쪽 국무장관, 이렇게 해서 양쪽 채널이 풀 가동이 됐었는데, 거기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다 거의 합의를 해놓은 거예요. 뛰잖아요. 그렇죠. 그 빨리 그렇죠. 소통이 되니까 상대국 정상들도 편하고 그렇죠. 거기서 자기 판에 국제 경험을 근거했고 자기 얘기도 하고 그런 게 아주 티나지 않지만 늘 대통령이 있는 옆자리에는 그 은발에 멋진 모습을 휘날리면서 그렇죠. 예. 강경화 장관이 있었던 게 큰 힘이 되잖아요. 그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손실이다. 예, 아니 우리는 너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유엔 무대에서 국제 무대에서 하셨던 분이 이제 국내에 와가지고 첫 외교부 장관이 됐다니까 아유 우리는 이분이 없으셔가지고 우리 너무 큰 손실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약간 훈훈한 대화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워낙 국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국제 회의나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강경화 장관의 리드를 굉장히 많이 했죠. 예, 가장 큰 성과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그렇죠. 동의를 구해냈다. 그렇죠. 예. 힘으로 G7에서 시작을 했다가 어허. G20 정상회담 이렇게 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기후협약 때문에 좀 미국의 트럼프가 왕따가 된 게 현실이에요. 프랑스 네. 세계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겠다 선언했잖아요. 사실 이거 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북한의 미사일이 트럼프를 좀 살려줬다, 건져줬다. 이 세계적인 매질을 당하는 채찍을 맞는 상황에서 문매를 맞을 수 있는 이게 상황에서 북한 이거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바람에 이슈몰이를 했어요. 지난해 7월서부터 김정은 북한과 이게 아주 한난을 갖고 교류한 게 이런 작전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러시아 스캔들로도 지금 뭐 궁지에 몰렸지만 사실 좀 북한이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네네.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티나진 않았지만 이번 그 G20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상당히 이제 밀착 행보를. 네, 그게 있고요. 근데 이제 예. 워낙 이제 G20은 경제 관련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공동성명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의장국 권한으로 기자회견까지 네. 별도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반도 이슈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무대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숙제를 좀 남기기도 맞아요.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북한과 중국을 설득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그렇죠. 이것은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과제죠. 예, 아니 과제죠. 9년 동안 그렇게 켜켜 묶여왔던 게 완샷을 어떻게 딱 털려요. 그러니까요. 뭐 폭탄 좀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 최근 평론가님. 네. 성공적 데뷔의 1등 공신 누구로 뽑죠?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요? 꼽겠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김동연 경제부총리인데 그래서 별명이 생겼어요. 이 좌경화 우동연. 메르켈 총리가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아픈 질문도 했어요. 41%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는데 그러면 예. 그 반대 유권자들은 어떻게 설득하실 겁니까? 이제 이렇게 이 질문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강경화 장관이 딱 받아가지고 41%로 당선이 됐지만 지금은 80%가 넘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습니다. 해가지고 메르켈 총리가 깨갱. 85%. 예.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KSOI는 네. 85%. 네, 83%. 리얼미터는 76%. 네. 근데 그동안에 이런 모습 잘 못 봤어요. 강경화 장관의 역할이 무척 큰 것 같아요. 이번에. 예. 예. 그리고 늘 대통령은 우리말을 영어를 설사 잘해도 우리말을 네.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늘 통해 붙는데 순간순간적으로 완벽하게 영어로 대화가 되는 장관이 통역 이전에 자기 얘기를 해버리면 대통령 생각과 똑같은 그럼 일단 한 단계 오. 네. 사실은 이게 그럼 정부가 좌경화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네. 좌경화 네. 우동연.
아니 우경화가 먼저 좋잖아요. 우경화 됐다는 거예요? 우경화되죠. 왜냐면 좌측 간발치고 오른쪽으로 하나 도는 우경화도 이상. 좌동현. 둘 다 안 되겠다. 자, 어쨌든 오늘 아침 조간에는 다 이제 일제히 이 차경화, 우동현 이렇게 뽑고 있는데 그래서 굳이 그걸 한자로 썼군요. 근데 읽으니까 똑같네요. 그런데 이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역할이 너무너무 이제 큰 부분에서도 그렇고 굵직하게 또는 세세한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G20에 우리가 조금 이제 북핵 문제 때문에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는 바람에 거기에 좀 다 이렇게 매몰됐던 안타까운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G20은 원래 경제 이슈가 핵심이 되는 이 국가 정상들의 모임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경제 장관들이 모이는 모임.